이번에 보실 거는 퇴직금이세요. 그래서 퇴직연금. 그래서 거기 교재에 퇴직급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시험은 퇴직연금 관련돼서 나오는데 간략하게 퇴직금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금은 원래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은요,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왕창 받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 적게 받는 방법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은 줄어요. 요즘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 이제 옛날 방식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할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만약에 월 300만 원씩 받고 내가 한 회사를 30년 다녔으면요, 그것만 해도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죠. 근데 과거에 이제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에서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녀도 8, 9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갭 차이가 심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일반적으로 평생 직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데가 거의 없죠. 대기업이든 어디든 잘못하면 잘릴 수 있고, 회사가 안 좋아지면 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죠. 회사 자체에서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성과급 제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뭐를 많이 줘야 돼요? 연봉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공무원 관련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 성과급제로 바꾸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20대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할 사람들은 50대예요. 맞죠? 왜요? 성과급제로 바뀌면 능력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50대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20대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대부분 IT 쪽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쪽은 당연히 일반 20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월등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쪽을 반대하고 있는데 언젠간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기업들이야 쌓아놓은 돈도 많고 돈을 많이 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중가운데에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강제적으로 1년이 되면은 한 달치 월급이 더 들어오고 사인하래. 예, 그게 뭐였어요? 퇴직금이었어요. 근데 중간정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호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늘어나고 근속연수가 늘어나니까 한 번에 줘야 될 퇴직금이 어때요?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가져가 버려 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원래 퇴직금 왜 받아요? 원래 퇴직금은 그 돈을 받아서 노후에 쓰라고. 네. 노후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퇴직금인데 어느 순간부터 퇴직하는 나이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퇴직해서 치킨집 차려. 퇴직금으로. 아니면 퇴직해서 뭐예요? 커피숍 차려. 근데 문제는 치킨집이든 커피숍이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으로 쓸 것 같고 사업했다가 망했어. 그래서 망해갖고 일반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일반 직장에서는 덜 뽑아줘. 과거보단 가면 갈수록. 맞죠? 왜냐면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쉬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나이 많으시고 능력이 좋다라고 해도 뽑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제 주변에는 많아요. 뭐냐면 나이가 많으시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일단 따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00이라고 보면 50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그분들은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데들이 더 많아요. 써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효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유학 갔다 오면 취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일명 오렌지족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능력자야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에서도 막 써보고 했는데, 지금은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더 안 좋아해요. 그게 하나의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취업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국내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똘똘한 애들 많잖아요. 근데 외국물 먹은 사람의 문제는 딱 하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소개팅으로 한번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 한번 만나봤는데, 이게 달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왜냐면 외국은 좀 더 우리나라보다 자유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되게 전통적인 회사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상명하복, 위에서 이거 하면 해야 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해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써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회사의 그런 부분들하고 니즈하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요. 옛날엔 진짜 보증수표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 갔다 오면 취업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써보니까 안 맞네 우리하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한국식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 골똘히 연구를 한 거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퇴직금으로는 못 주겠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퇴직연금제도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교재 14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요.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떠드는 거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영하고요, 기존의 퇴직금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직원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만두면 받으면 땡이에요.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요. 예, 일반적으로 이 확정급여형은 70% 정도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월급이 12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가 원래는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내 월급이 120만 원이면 퇴직금도 얼마예요? 1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12로 나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줘야 되는데 확정급여형은 7만 원씩 불입을 해요. 7만 원씩 한 70% 정도 불입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자른 금액은 회사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이 퇴직연금 가입된 돈 가지고 은행에서 투자를 해요. 뭐 적금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확정급여형은. 왜냐면 원래 3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 투자를 잘해서 만 원을 벌었어. 그럼 회사는 얼마만 더 주면 되죠? 2만 원만 더 주면 되죠. 그 대신 또 다른 부분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투자한 게 잘못됐어. 그래서 2만 원을 손해봤어. 근데 그 2만 원 손해본 것도 회사에서 다 메꿔줘요. 왜냐하면 모든 운영을 누가 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서 잘 돼도 회사, 안 돼도 회사. 그래서 그냥 직원은 지금하고 똑같이 돈만 받아서 나오면 됩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은요, 직원이 운영해요. 그래서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내가 퇴직금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안 되면은 내가 가져가야 될 퇴직금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불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월급이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넣어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주식에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그냥 똑같은 품목에다 넣어놔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금에다 넣고 있어요. 1년짜리 만기 적금 해갖고 1년에 일정 금액 넣어서 만기 되면은 이자 조금 더 가져가는 거. 지금 저희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왜냐면 소극적이니까. 근데 적극적인 회사들은요, 주식 이런 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많이 갖고 가는 거고, 그 대신 안 됐을 때 리스크도 항상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이율이면 고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대박 난데 쪽박 난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투자해갖고.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같이 사냐 이혼하냐 난리 난 집들 생겨요. 왜냐면 지방은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왜냐면 안 나가니까. 지방은 덜 나가잖아요.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도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는 그냥 돈만 넣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도 시험엔 안 나오는데 IRP 계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이쪽 파트에서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시면 내가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거기 격리 직원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통장 만드시라고. 퇴직연금 통장. 그러면 그 그만두시는 분이 은행 가서 저 그만두는데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럼 이거 만들어줘요. 그러면 과거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아무거나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줬잖아요. 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 다니시면 법인은 무조건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다니시면은 요 IRP 계좌를 만드시면 퇴직했을 때 이 계좌로 이 퇴직연금 돈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셔도 되고, 왜냐면 내가 또 다른 회사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다니다가 또 그만둬. 그러면 이 통장으로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놨다가 55세 됐을 때, 55세 이상 됐을 때 이제 일정 기간 이상 부었으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금처럼 운영하시라. 참고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도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미국 많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요 통장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법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 나 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앱 가지고 해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금 빠집니다. 퇴직소득세 빠져요. 그래서 세금 빠지고 나머지만 내 통장에 뭐 되는 거예요? 입금되는 거.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세요. 근데 이거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쓰시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다가 뭐 하라고요? 노후에 쓰시라고. 근데 앞으로 이제 노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현재 60대 이상이었나? 50대 이상이었나? 어쨌든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반 정도는 노후 준비를 그나마 조금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노후 그딴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년금 제도예요. 그래서 3년금 제도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 강제적으로 무슨 연금 들어야 돼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퇴직연금. 이건 강제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라가 부자야.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매달 300만 원씩 꽂아주면 돼. 맞죠? 근데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당신네들이 받을 건데 연금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뭐 하시라고요? 쓰시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은 해주지만 그 돈 가지고 풍족하게는 못 쓰는 돈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쓰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유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연금 많이 들어오면 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이런 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돈 버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금액 다 안 줘요. 그리고 요즘 또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에 보면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돈 버는 게 죄냐? 돈 버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가난한 게 죄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가 부강해지려면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서민분들부터 해갖고 저기 위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3, 40% 내고 월급에 저기 위에는 한 8, 90% 내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노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죠? 근데 국가가 가난한 상태에서 맨날 달라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버시는 분들은 조금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드셔야 돼요. 사적연금.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그런 데 가보면 연금 가입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요건 일명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강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요, 자녀연금이에요. 자녀가 잘 돼서, 네, 제 주변에 있어요. 저 주변에 예전에 아시던 분이신데 자녀분이 두바이 항공 파일럿이에요. 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통장에다가 매달 넣어줘요. 근데 그거 안 들어와도 그분은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예전에 사업 좀 크게 하셨던 분이시라. 그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티켓이 나온대요. 기장들은. 예, 1년에 쓸 수 있는 티켓. 그래갖고, 1년에 몇 번씩 두바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집주죠. 하녀 제공되죠. 예, 3명인가 5명? 이렇게 하녀분들도 제공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예. 잘 나가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돼갖고, 대박 났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럴 확률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되면 당연히 좋지만 잘 안 될 확률이 솔직히 더 높잖아요. 네,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돈만 안 뺏어가면. 네, 내 돈 뺏어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나 노후에 써야 되는데 얘가 와갖고 맨날 돈 달래. 그래서 뺏기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5년 정도 일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은 자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이건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가 제일 많냐면은 돈 주고 나면 안 온대요, 자녀가. 이제 우리 부모님 돈이 없네? 그러면 안 와요. 명절 때 몇십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언제 오냐 그러면 아버님 저희 유럽 가요. 진짜로. 제가 김포노인복지관에서 일했었는데 거긴 좀 잘 사세요. 왜냐면 대부분 김포에 어떤 어르신들이 많냐면은 토박이 말고 그런 분들 배제하면 대부분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돈 좀 버신 분들이에요. 근데 노후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은 이제 좀 안 그렇지만 저 있을 당시만 해도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좀 이렇게 살려고 김포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곽 쪽으로 일명.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밥만 먹으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하고 밥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돈 주지 말라고 해서 한 분은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손주 못 본 지 몇 년 됐대요. 아 진짜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 그래요.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 못 가서 그러지, 덜 가서 그러지, 코로나 풀리잖아요. 그러면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하고 싶어요. 저기 인천공항 가갖고 뻥튀기 팔고 싶어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뻥튀기 좀 팔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예.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솔직히. 죽겠네 살겠네 해도 해외여행 다 다녀요. 나만 안 가지. 항상 보면. 그래서 요걸로 준비하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이든 결혼 안 하신 분들이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봤을 때에 이걸로 최소 200 이상은 들어오게끔 세팅을 잡아야 돼요. 결혼하신 분은 이제 2명 포함해서 200 이상, 결혼 안 하실 분들은 혼자서 200 이상 나오게끔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늙어서 없잖아요. 그때 되면 뭐 몇 살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 못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보다 연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은 용돈을 줘다 안 주다 그러는데 얘는 매달 꽂아주잖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노후도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적어 줍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폐지 줍는 분들도 실제. 요즘에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잘 하시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건물주입니다. 맞죠? 로또 열심히 사시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딱 요거예요. 그냥 확정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급여.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는 데는 필요 없고 알면은 조금 도움되고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는 거.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이게 어쨌든 연금은 잘 준비하세요. 특히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능력이 되시면 하는 거고요. 남는 거 없으면 하지 마시고. 넣다가 해지하면 안 넣으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거야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저번 주 토요일인가 또 이거 관련돼서 어느 기자가 또 그지같이 하나 또 써놨더라고요. 연금 고갈된다고? 고갈돼요. 연금 없어져요. 근데 그 시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는. 근데 어쨌든 2050년? 빠르면 2040년에서 50년 사이, 늦으면 한 2060년에서 70년 사이. 고갈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와장창창 많이 내서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못 받진 않아요.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댓글에다가 글 쓰는 놈들은 욕을 패대기로 얻어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2000년도 중반에 한번 이슈화 돼갖고 그때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뭘로 밀어붙이고 있었냐면 세금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뭔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짬짬이 해갖고 통과시켰어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종종 보면은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국가에서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요. 뉴스나 신문이나 싹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 책임 1도 안 져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선 지금 와갖고 뭐 딴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앞뒤 다 모르고 그냥 문재인은 나쁜 놈이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문재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정치했던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올리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 지금 국민연금이 몇 프로더라? 건강보험이 9%고 국민연금이 몇 프로였지? 어쨌든 국민연금도 올리긴 해야 돼요. 국민연금이 현재 9%인가 뛸 거예요 아마. 올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안 올리면 진짜 자라나는 새싹들이 연금만 20%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연금 하나만 4대 보험 중에서. 다른 것도 당연히 다 올라가겠죠.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진짜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하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부담할 게 조금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니 또 댓글에다가 잘 쓰셨어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내 새끼 없어. 그러니까 올리지 마.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들은 미래 생각 안 하는 거죠. 일단 누구만 살면 돼요? 나만.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제 자녀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진짜 자라나는 새싹들은 30-40%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먹고 사냐고요? 그 대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복지 쪽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보다는 적게 벌어도 지금 복지국가들이 적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복지가 그만큼 좋으니까. 그래서 영국 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미국도 최근에 저기 복지 관련돼서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 막 퍼져갖고 일 안 한대잖아요. 왜냐면 일 죽어라고 해서 돈 버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도 비슷하게 돈 버니까.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나래도 안 하지. 맞잖아요. 그건 너무 이제 심한 거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나래도 일하면 250 버는데 만약에 실업급여를 220 준대. 220 받고 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골치 썩어가면서 250 받느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좋아는 질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텐 좋은 거고 누구한텐 나쁜 거고. 왜냐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애 안 낳을 거야.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올려? 난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은 해요. 정치인들이 골치 아프긴 하겠다. 왜냐면 만인을 다 뭐라 그래야 되나? 만인한테 다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100% 만족시킨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 마지막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명 들었으면 7, 8명 만족해 주셔도 저는 그 수업 성공한 거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100%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구조상.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 나는 거고 다 똑같으면 뭐하러 싸워요. 그래서 아마 전쟁 나면은 볼만 할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 혼자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망갈 거니까. 도망가고 벌금 내는 게 낫잖아요. 전쟁터 들어갔다가 개죽음 당하느니. 맞죠? 그래서 저 훈련 받았을 때 우리 저기 중대장이 총검술이라 그래서 총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네 전쟁 나면 총검술 할 거 같냐? 안 도망가면 다행일걸? 맞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총검술이 뭔 필요해요. 총으로 땅 쏘면 끝인데. 그리고 너네 총 쏠 때 겨냥이나 할 거 같냐? 이러고 쏘지? 맞잖아요. 이렇게 얼굴 내밀었다 죽을 수 있는데, 예, 은폐해갖고 이러고 쏘는 거죠. 맞든 안 맞든. 근데 실제 전쟁 나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까딱하면 가는 건데. 거기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배운 거 갖고 전투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맞죠? 특수부대나 이런 진짜 몇몇 부대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되게 인상에 남아요. 우리 소대 아니고 다른 소대 중대장님이셨나 그랬는데 말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정확하게. 너네 총검술 배워봤자 안 할 거잖아. 전쟁 나면 할 거야? 아니잖아. 그 말이 맞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자본. 그래서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명 누구 돈이에요? 내 돈. 그래서 뭐가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자본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대부분 부채가 더 많아요. 구조상. 그래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게 이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부채가 만약에 10억이고 자본이 2억이야. 언제 없어져도 안 이상한 회사예요. 맞죠? 왜냐면 내 돈으로 갚고 나도 8억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튜버에서 하나 그 난리 난 데 있거든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거 뭐지? 자동차로 그 뭐냐 잠자는 거 뭐라 그러죠? 아니 차박 말고 차박할 수 있게 만든 차. 캠핑카. 네, 캠핑카 회사 하나가 지금 고의부도 내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빚진 게 한 100억? 네. 빚으로 거진 확인된 것만 100억? 그 다음에 자동차 신청한 사람들이 못 받은 게 한 4, 50억? 신청한 차량값만 한 40억, 30억?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망할 회사잖아요. 그렇게 하나 돌아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간혹가다 올라오면 보고 있는데 은근 그런 데들도 많아요. 뭐 바지 사장부터 해갖고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회사 자체가. 네. 네, 항상 그놈의 특수관계자가 문제예요. 특수관계자가 친인척입니다. 현재 사장하고 예전 사장하고 손 아래 손 위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끼리 이렇게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좀 얽혀 설켜 있어요. 뭐 매형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항상 돈 들어갈 때에는 잘 확인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요즘에는 TV에 나온 사람들도 사기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막 최근에도 그 뭐냐 차량 관련돼 갖고 막 뭐지 박람회 이런 데에도 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람회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사기친 거예요. 우리 돈도 없는데 계약하라고. 현금으로 주면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돈 달라고 막 해.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꼬맹이 태어났을 때 하나니까 그 뭐냐 백일 사진 이런 거 찍잖아요. 돌 사진까지 해서 그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딜이 한번 들어온 거죠. 현금으로 주시면 30% 깎아주겠다. 처음에는 이제 카드로 긁었는데 자기네가 이제 카드 취소하고 현금으로 해주시면 깎아주겠다. 그래서 고민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계약해갖고 왕창 받고 도망가는 거. 사진관에서. 이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현금으로 해갖고 잘 마무리됐는데 지금 찍은 사진은 그냥 열심히 굴러다니고 있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안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드메는 안 했거든요. 저희는 스드메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저희는 안 했어요. 와이프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라 해서. 근데 요즘 많이들 합니다. 네. 스드메만 해도 꽤 돈 나올걸요? 한 500에서 1000 사이 나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뭐 그건 뭐 알아서 두 분이서 잘 해결하시고.
그래서 자본 그러면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교재는 146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냐면 말뜻 그대로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정 자본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많이 적을 거예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우리 웬만한 법인들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뭘로 되어 있어 갖고요? 주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다. 그래서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회사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그 주식회사 주식에 50% 한 주만 사면은 내가 그 회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건 한 5년 전 데이터긴 한데 5년 전에 이게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에서 없어지는 회사가 1년에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 회사 주식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연구한 거가 조만간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주식 사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식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비싼 주식만 뭐 한 거죠? 산 거죠.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주식은 왕창 팔았어. 근데 주주는 또 가만히 있어요? 뭔가 내놓으라 그러지. 그렇게 해갖고 없어지는 회사가 한 1000개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먹 쓰시던 분들이 지금은 주먹 못 쓰잖아요. 뭐 쓰긴 하지만 걸리면 어쨌든 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돈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제 주변에도 주식 좀 잘하시는 분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대요. 왜냐면 돈 갖고 장난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싼 주식을 왕창 사갖고 올려놔요. 그러면 뒤에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돈으로 찍어 누르면 방법이 없대요. 아무리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 필요 없고 이런 뭐 대형 회사들 말고 큰 회사들 말고 작은 회사들은 한 100억만 있으면 바보 만들 수 있대요. 사람들. 왜냐면 내가 계속 주식을 사.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왜 올라가지? 그러면서 따라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명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추격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네. 그리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난치는 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주식 증권회사에서 대회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1등, 2등, 3등 막 이런 식으로 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결론은 난 주식은 안 하는 걸로. 머리 아프더라고요.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남들 돈 딸 땐 쉬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로또나 복권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쪽 관련돼서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되는 거지. 그냥 운 좋게 뭐 몇 번 따고 이런 거 갖고는 그게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티 나잖아요. 이게 자기 실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 그 다음에 요거 외울 거예요. 나중에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뜻이 뭐냐면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은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남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익잉여금이 많아야 자본잉여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사 잘 되는데 주식을 많이 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장사 안 돼.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뭐하러 사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둘 다 많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주식 가격도 뭐하고요? 비싸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 주식 상장한다 그러면 사람들 줄 서갖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 주식 사면은 돈 벌 확률이 뭐 하니까요? 높으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래도 카카오톡이 욕먹으면서도 계속 주식 상장하잖아요. 카카오톡 그 사장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카카오톡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카카오톡을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카카오톡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라서 따로따로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머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외워야 돼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인데 이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현금 배당을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주주들은 좋아요. 왜냐면 주주들은 가져가니까 배당금을. 근데 회사 입장에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현금 배당을 하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현금 배당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자체가 돈이 많았을 때랑 돈이 적었을 때랑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나죠.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 2월하고 3월 달에 주주총회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현금 배당.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주들이나 아니면 미래의 주주 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잘 주겠다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배당이 좀 늘어났다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뭘 하시든. 근데 저처럼 1원이라도 줄어들면 잠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자는 못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 잃어도 괜찮아. 그런 분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거나 쪽박을 차거나.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부자 되는 사람보다 쪽박 찬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는 것만 보죠. TV라던가 이런 데에 절대 쪽박 찬 사람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쪽박 찼다가 성공한 사람, 아니면 원래 잘 나갔는데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TV나 이런 쪽에 보면 99% 나오지, 한 1% 정도 빼놓고는 성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실패한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걸 보고 난 저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서 실패하지 말아야지. 저는 약간 그쪽인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뭐 해야지, 성공해야지, 이쪽이 더 많다 보니까 TV나 그런 쪽에서도 대부분 TV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실패한 사람들도 나오긴 하는데 끝에는 꼭 실패했다가 뭐 한 걸로 끝나요? 성공한 걸로.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TV나 이런 쪽은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약간 못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재석 씨랑 B랑 이효리랑 그 MBC에서 나와갖고 앨범 낸 적 있었잖아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유재석 씨랑 B든 이효리든 둘 중에 하나 정도 나오고 신인이나 덜 나가는 애 하나 정도 꽂아 넣어줘도 어차피 뜰 그룹이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는. 네. 어차피 잘 나가는 놈 끌고 와서 잘 나가는 것도 시청률은 맞지만 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특 A급, A급들이니까 다들. 약간 그렇게 보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성공 못해요. 제 장담하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로또만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쪽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서 자본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에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145페이지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 즉 뭘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예요? 주주. 네. 그래서 주주가 왕인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갖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왜냐면 못 믿을 사람한테 줬다가 이 사람이 다 팔아먹었어. 이러면 회사 뺏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설립은 시험엔 안 나오는데 4명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교재는 146페이지.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운데 주식의 발행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 나오면 항상 요거 많이 쓴다라고 했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거기하고 약간 용어는 다른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할증 발행이라고 있거든요. 할증이 비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증 발행으로 기억하면 안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근데 자본 쪽이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싸게 발행했대.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대. 그러면 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저기 148페이지 감자. 시험 문제에 증자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증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증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증가한다. 뭐가? 자본금. 그래서 앞머리 따서 증자. 감자는요? 감소한다. 자본금. 그래서 감자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한두 번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증자했다 그래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증자를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봤는데 사채를 끌어다 증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편법으로. 특히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본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본이 얼마냐. 그래서 사채 끌어다가 가짜로 편법으로 증자하는 회사들도 봤어요. 특히 건설회사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거를 신청을 하려면 자본금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본 자체를 편법으로 좀 증가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만 주고 증가시키는 거예요. 사채로 끌어다가 이자 얼마 내고 그 돈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증자시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저도 뭐 세무사 사무실도 다니고 했지만 100% 믿을 건 못 돼요. 한 8, 90%? 왜 그러냐면 장난치기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변할 건데 지금까지는 맡긴 이유가 뭐냐면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부 작업을 하거든요. 세금 적게 낼 수 있게. 그래도 연예인들 툭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다 세무사 써요. 세무사 다 쓰는데 종종 나와요. 세금 적게 내갖고 걸렸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왜 걸리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걸린 거죠. 세무서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안 걸릴 정도로만 손을 대거든요. 걸리더라도 티가 좀 덜 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욕심 부리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까지 이제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거에 세금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과거에는 택시를 타도 영수증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지만 그런 시절에는 택시 요금으로 퉁쳤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에 택시 요금으로 200만 원씩 막 때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한 비용들이 과거에는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금액을 줄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영수증 받을 수 있잖아요. 택시도 받을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툭하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세무사랑 짜고 세금 덜 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랑 세무사랑 친구일 건데요, 뭐. 아니면 후배거나 선배거나. 어차피 다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사자들끼리 다 알잖아요. 변호사 옆에 세무사 있고, 세무사 옆에 회계사 있고, 회계사 옆에 뭐 변리사 있고,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맡겨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는데 할까? 해라. 라고 해서 하지. 설마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걸리면은 세무사들이 일부러 덤탱이 쓰는 거죠. 왜냐면 연예인이야. 근데 얘도 알고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얘는 몰랐고 나 혼자 그냥 돈 받으니까 세금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했어요. 이거랑 연예인들이 완전히 다치냐 안 다치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뉴스에 보면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말이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세금 누가 냈어요? 연예인이 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든 어느 동네든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세무사도 보면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세금 덜 낸대. 그게 다 편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 탈세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법 안에서 탈세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명 걸리면 우후죽순으로 다 걸리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방법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 항상 크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못 잡아요. 왜냐면 새로운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항상 연도가 지나면 나중에 약점이라던가 잘못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잡으면은 한두 놈이 아니네. 몇백 명이네. 몇천 명이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해주지. 이 세무사에 맡기면 세금 많이 낸대요. 소문내면 아무도 안 가요. 저희도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평가 볼 건데 이건 노동부에서 보라 그래서 보는 거지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학원 오면은 다른 데도 보는데 이제 그땐 초반이니까 다른 데에선 평가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정직하게 하는 편이라 평가 본다. 그 얘기를 했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가면 시험 본대. 네. 그래갖고 막 10명 꽉 찼었던 반도 막 3명 남고 그랬었어요. 막 7명씩 빠지고. 항상 보면 안 좋은 소문은 어때요? 급속도로 퍼져요. 좋은 소문은요, 사람들 귀에 들어가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그게 거의 다 그래요. 안 좋은 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는 팍팍팍 퍼지는데 좋은 거는 되게 천천히 가요. 네. 군뱅이도 그런 군뱅이가 없어. 그리고 이 강사 잘 가리킨대. 나중에 갔더니 그 강사가 없어. 막 이런 거. 워낙 늦게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감자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소각. 소각 나오면 감자가 기억나야 됩니다. 근데 왜 소각이 감자냐면은요. 우리 저기 뭐지? 자본금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근데 소각하게 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면 소각의 뜻이 뭐죠? 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면 주식수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면 자본금도 뭐예요? 줄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감자. 그 다음에 증자하게 되면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자본금이 뭐하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프로그램의 힘을 좀 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152페이지 밑에나 153페이지 밑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2장짜리 모셔도 돼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쪽지 시험 보고 분개 풀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재무회계는 끝나요. 뭐 그거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교재에 이게 빠져 있어요. 결손금 처리 순서. 2장짜리 있어요. 2장짜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순서 물어봅니다. 결손의 뜻이 뭐죠?
결과적으로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손금의 뜻은 결과적으로 손해 났는데 우리 장부에 손해 본 게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없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손해 난 게 있으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없애버리도록. 근데 어떻게 없애냐면 기존에 이익 난 거 가지고 손해 본 걸 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서는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마지막으로 자본 잉여금.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빼라. 왜냐면 손해본 거는 장부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냐면 남 보여줄 건데 우리 손에 이만큼 났어요. 네, 떳떳하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회사 망할 거야.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법의 회계에서는 손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익 난 거 가지고 손해 난 거 뭐 해라? 없애라. 네. 그래도 손해면은 이 회사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기존에 2억 이익 난 게 있었어. 그러면 1억 요번에 손해 봤어. 그러면 2억 이익 난 거 갖고 1억 손해 난 거 처리해도 돈이 남죠. 그러면 괜찮은데 이번에 손해가 5억이야.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익 난 건 2억밖에 없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3억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 회계에서는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나옵니다.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나와요. 잘 내진 않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꼴. 근데 그 5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거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결손금 처리 순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딱 이거밖에 안 내요. 그 외적인 건 낼 수가 없어요. 저희 시험 구조상 어려운 건 못 내기 때문에 이건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